안녕하세요. 원장의 현장 탐방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했던 현장은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에 위치해 있는 태영아파트입니다. 태영아파트는 4호선 전철역인 상록수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5억 2천만 원인데 현재 두 번이나 유찰돼서 10월 29일 반값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저 가격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적인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록수역은 지금 4호선 열차만 정차하는 역이지만 GTX C노선 정차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죠. 그리고 올해 착공식 행사를 벌였습니다. GTX C노선은 수도권 교통혁명이라 불리는 광역철도망으로 상록수역을 기준으로 강남 삼성역까지 단 30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교통혁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그것도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착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 내에서도 강남까지 30분 안에 도착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개통이 되면 시세 상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건축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교통이 좋아도 살고 있는 집이 노후되어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에는 난방비는 정말 많이 나가는데 엄청 춥다면 누가 그런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단원구 일대의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에 반해 상록구 쪽은 소외되어 온 느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원구 쪽의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상록구 쪽으로 방향이 넘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상록구에 있는 아파트들의 건축 연도가 재건축 연한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정말 기대감이 다들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정부에서 구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무려 450%까지 허용하기로 하고 선도지구를 공모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안산시도 재건축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최종 포함되면서 재건축 승인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일단은 향후 용적률 향상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게 관건이 되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커진 게 사실이에요. 태영아파트는 상록수역에서 단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재건축을 할 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 치고는 꽤 잘 지어졌습니다. 재건축이 10년, 15년 걸린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는데도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아주 큰 장점이죠. 자, 그럼 오늘 물건의 가치 분석을 위해 현재 이 물건의 시세를 알아볼게요. 네이버 시세를 보면 같은 평형 11층에 위치한 물건이 5억 8천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시면 23년 9월에 4억 8천에 거래가 된 기록이 있네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23년 9월이면 아파트값이 최저점을 달한 때죠. 자, 그거에 비하면 현재 감정가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최저가는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는 43평형의 대형 아파트로 요즘 트렌드에 잘 맞지 않아서 인기가 별로 없는 평형의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인기가 없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태영 아파트 위에 있는 신안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형 평수를 낙찰받아서 3개월 만에 4천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리고 인기가 있는 물건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 사실 거라면 그런 집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건 볼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도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이용 상태는 방이 4개, 거실, 주방 및 식당, 그리고 욕실 2개로 이용 중인데요. 그럼 오늘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와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는요, 2023 타경 65668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주소는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879-15번지에 있고요. 20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15층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6.53평이고 흔히 얘기하는 43평형이 되겠습니다. 감정가 5억 2천에 현재 최저가는 2억 5,480만 원입니다. 감정 시점이 23년이어서 조금 낮게 감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평형이 커서 입찰자가 없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만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물건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입찰 기일은 24년 10월 29일이고요. 입찰하실 분들은 안산지원으로 아침 10시 30분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방문해 보니 97년이 건축연도인 것을 감안해 보면 관리는 정말 꽤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차 대수가 365대인데 세대수가 672세대인 걸 감안하면 고질적인 주차난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이건 구축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난방은 열병합 지역 난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권리 분석을 해봐야겠죠? 등기부 등본을 먼저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21년 11월 대부업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 아래나 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근저당부 질권이 나오네요.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부업체 근저당은 원래 채무자가 대출받았던 은행은 아니고 원래는 BNK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확정 채권 양도 방식으로 지금 채권자로 되어 있는 대부업체에서 사왔습니다. 사오면서 이 채권의 원금인 2억 3천만 원 중 2억 1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저당부 질권을 설정해 놓은 것이죠. 결국 2천만 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근저당을 담보로 작은 돈으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테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학원생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주거용 물건에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오늘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년 9월 2일 이 땡땡씨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신고도 안 했고요. 보증금액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며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아주 위험한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 임차인이 진짜 선순위 임차인인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나 임차인 현황을 보더라도 이 점유자가 소유자의 가족인지 임차인인지 알 수 있는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차에서 물건이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이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소유권 취득일은 20년 9월 1일입니다. 거래가는 3억 6,500만 원이죠. 그리고 점유자의 전입일은 20년 9월 2일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음날 이사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21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금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 대비 거의 70%의 금액을 대출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점유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았을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캐피탈에서 후순위 대출을 해주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증만으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어떻게 알아볼까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을 해준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사실 만약 이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니라면 낙찰가의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대출을 해준 업체이기 때문에 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은행이나 공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안 알려줄 확률이 많지만 다행히 채권을 양수해간 업체가 대부업체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 힌트라도 받을 수 있을 테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데 업체 정보를 어떻게 찾냐고요? 인터넷 포털에 검색만 해봐도
회사 전화번호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점유자 정보가 확인이 안 된다면 절대로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의 경매로 진행 중인 태형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정보를 얻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신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 다들 많은 노력하시고 찬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